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눌림이 출현하지 않았지만 이후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공포를 만들어냈었다. 근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하락이 멈췄다라고는 볼 수 있죠. 어제 비트코인이 장 초반 강하게 하락했던 거는 처음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시장의 우려감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원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다라고 좀 해석할 수도 없는 부분이, 어제 금 같은 경우도 동일한 기준에서 아침 8시부터 변동성을 좀 가져가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계속 높여간다는 것은, 자,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실제로 강하게 하락하는 시장이었으면은 금 역시도 밑으로 와장창 빠지고 있었어야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인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은 실제로 금이 버티는 시장이 아니에요. 나스닥, 뭐 코인, 코스피, 코스닥, 금 등 여러 실물 자산들이 동시에 폭락하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은 실제로 좀 과하게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 맞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제 좀 증시 빠지는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자, 87K에서 86K 추세 이탈하면은 82K 부분까지 하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반등 가능성을 또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실제로 반등 성공하면서 이후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90K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눌려주더라도 다이렉트로 오늘 당장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자리를 만들면서 치고 올라가주는 흐름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러면은 코인 관련주들도 타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코닐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17.5불까지는 눌려줘도 되니까 눌림 매수 진행하고, 실제로 목표가 26불까지 열어놓고 보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자,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기준으로 망치형 캔들, 추세 반전형 캔들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 종목은 175불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다 강하게 MSTU 매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은 과매도 종목이 과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 목표가가 1.5불이고 더 올라가면은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이 점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성공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 반전이 나왔냐 하면 아직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지라인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호재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캔들이 최소한 180불대 이상으로 돌파가 나와주고 지지를 받아줘야 뭐든 자리가 잡혔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를 위로 돌렸다 상승 나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하루 이틀 더 지지라인을 만들고 치고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7불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175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일단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전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G라인을 잘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가 결국 410불까지 눌려도 G라인을 받아준다면 이후로 결국 치고 올라가는 것은 470불, 500불까지 보일 수 있겠죠. 테슬라가 435불을 돌파하면은 좋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상승이 테슬라 역시도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꽤 과하게 최소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눌렸다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눌리는 것이 실제로 410불까지 빠져도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0.5, 좀 더 빠지더라도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0.382 정도 조정 나오고 나서 올려도 되니까 무방하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이온큐나 우리가 양자 섹터들을 볼 때도 동일하게 볼 수 있겠죠. 지 구간에서 42불, 44불까지 좀 눌림이 출현해 주더라도 이 구간은 강한 G라인 매수타점이 나오고, 이후로 48불대를 돌파가 나와준다면 55불까지 올라가는 것이 실제로 아이온큐의 목표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돌파했고 눌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럽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점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눌려도 22불까지는 괜찮고 이후로 상승이 나올 때는 31불까지의 상승 열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디에이브 퀀텀이 약간 패턴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현재 구간 G 라인으로서 형성을 한다면은 무방하기 때문에 현재 뭐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악재라고 해석하지는 않고요. 디에이브 퀀텀도 20불 지지 받아준다면은 이후로 동일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동일한 패턴으로 볼 것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스크 역시도 동일하게 최대 눌리면 3.8불까지는 한번 눌렸다가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스크의 뭐 하락 종결 패턴이 아니라 5.5불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실스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종목들이 이래요. 뭐 실스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 보조 지표들이 지금 일본 기준에서 과매도, 4시간봉 기준에서도 과매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보시면은 네. 4시간봉 기준에서 캔들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위에 탔기 때문에 이평선 집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높은 패턴이에요. 한번 눌리더라도 볼벤 상단 지지받고 치고 올라가면은 결국 하나 패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패턴이 실스크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퀀텀 컴퓨팅도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1.25불까지 밀려도 무방하고 목표 1.6불 볼 것이고 D-Wave 퀀텀 컴퓨팅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 밀려도 10불까지는 괜찮고 5불과 12.5불, 15불까지는 볼 것이고 근데 이것이 비단 양자 섹터뿐만이 아니라 펠러다인이나 지금 펠러다인도 동일한 패턴이죠. 그래서 펠러다인도 5불까지 눌려도 괜찮지만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목표가는 대략 7불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모든 패턴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반도체 종목인 나비타스도 지금 캔들 집중되고 이평선 집중되고 위로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볼벤 하단 7.5불, 뭐 7.3불 눌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로 목표가 11불까지 열려있는 종목들이니까 이것은 실제로 뭐 코어이브도 지금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인 거고요.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 여기 100불 때 지금 갭 하락 보이잖아요. 이 갭은 매크로 상승 나온다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간 이렇게 마찰이 만들고 있는 거 너무 좋다. 지금 코어이브도 지금 자리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평선 집중, 볼벤 축소, 그리고 캔들 G라인 만들어가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 준다면 와 이거 100%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포획 같은 경우들도 동일하게 지금 캔들 똑같죠. 그래서 이 종목도 최대 눌리면 뭐 4불까지도 눌려도 되겠지만 이게 눌린다고 해서 매도 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 타점 넣고 5.5불까지 수익 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코인 관련주들도 똑같죠. 뭐 마라홀딩스를 좀 볼까요?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4시간봉, 5일선, 10일선, 뭐 20일선 모두 집중, 그리고 캔들 집중, 이평선 집중, 뭐 볼벤 집중 다 집중되고 있는 구간. 위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이게 섹터가 다른 모든 종목들이 지금 자리를 공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기간적으로는 12월 5일에서 12월 8일 정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레코시스템즈 한번 좀 봐드릴까요? 예, 레코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하락이 좀 과하게 진행됐어요. 언제부터? 거의 한 달 넘게 하락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과도한 과매도 구간으로 좀 진입하고 있거든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단점은 존재하고 있지만 일단 G라인을 뭐 사거래 로거래를 만들어 놓고 있고 이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선을 지지받고 있다라는 것. 이런 모습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레코시스템즈가 지지받고 있는 이 G라인은 직전에 본인이 지지받았던 9월 30일 G라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 일단 G라인 자체는 다행이구나 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G라인을 잡았으면 1.8불 돌파 나올 때 2불대 이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레코시스템즈 주주분들을 이 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빼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빼더라도 최소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그러니까 한 번 더 빼더라도 한번 되돌리고 나서 이후로 뭐가 안 돼서 빠지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죽자 살자 뭐 올렸다고 추구자성 빼기만 하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네,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동일한 패턴, 레코시스템즈조차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패턴 말하자면 입이 아파요. 그래서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에서 동일한 종목들이 동일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 약세 패턴이에요. 18불 이탈하면 15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주주분들이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다고 해서 이게 진짜 하나, 둘, 셋으로 빠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사파동 상승이 뭐 25불이든 30불이든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를 돌파 못하고 나서 15불 빠지는 거, 뭐 10불 빠지는 거,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그릴 때에도, 그렇구나, 이래서 빠지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라도 하지. 실제로 그려보면 18불 아래로 뭐 피보나치 없잖아요. 지금 0.618. 이게 뭘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빼더라도 지금은 반등 나오고 나서 빼야죠. 반등 나오고. 최소한의 반등은 일륜적으로 나오고 나서 이후로 뭐 10불까지 빼든 15불까지 빼든 그 다음 보자라는 거예요. 이 반등조차 안 주면 어떡하냐는 거야. 예. 자, 얘도 같아요. 지금 레코시스텐즈 포함해서 아까 쭉 중성주들 쭉 언급드렸지만 4시간 봉 똑같이 보면은 지금 이평선 집중되고 있고 캔들 집중되고 있고, 근데 캔들이 이평선 안에 들어가 있는 약세 패턴일 뿐이지 돌파 나와주면 돼요. 18불 이탈 전까지는 일단 홀딩한다라고 보시고, 17불까지도 진짜 이거 17불 줄 필요 뭐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20불 돌파 나오기 시작하면은 돌파 메타 좀 계속 나오니까 좀 지켜볼게요. 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한 구간인데, 뭐 보조지표 기준에서도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반 영상은 조금 짧은데 이렇게 좀 짧게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대부분 패턴이 같아요. 대부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처도, 이거 아처 드론 항공 관련주죠. 이 섹터도 다른데 패턴은 같아요. 하락 추세 돌파 나왔고, 일본 기준에서도 5일선 11선 골든 크로스 나오고, 4시간 본 기준에서는 20일선까지 지금 모이면서 추세 하나 위로 올리겠다라는 거면 당연히 아처 같은 경우도 굽을 한번 줘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이상한 타점이에요. 안 주는 게. 줘야지. 진짜 화가 납니다, 이제는. 자,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SPY나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약간 눌렸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가 대비해서 뭐 1%씩, 1.5%씩의 조정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약간 더 약세 패턴으로 증시가 진입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장 초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눌려야 메타가 매수타점이 나오고 여러 종목들 매수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서, 눌리면은 무서워 매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넣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멤버십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들 모두 타점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대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